정보와 타이밍의 예술이지. 계속된 손실 속에 고통받는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나 가였구나. 이 회의에 그들을 초대하라! 증권가의 고급진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는 그들만의 정보회의. 은밀한 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본 회의는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언급되는 내용의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회의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내용은 투자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장드리며 실제 투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혹은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진행 관계자와 전문가는 투자 정보 제공에 관련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. 자, 잠시 후 8시부터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시장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2월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종가상에서 장중에는 뭐 소폭 플러스를 유지했었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제 훅 빠지고 이제 마감을 했죠. 뭐 소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기분 좋지 않은 흐름이었었고, 장중에는 중국 증시가 또 이제 한 4% 넘게 빠졌다가 후반부 들어서는 한 2.7, 8%? 뭐 2.86. 그 정도로 이제 낙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어찌됐든 중국 증시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연거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중국은 3월 5일날 양해가 있고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, 일단은 그 전에 뭐 이제 그동안 이제 바닥에 잡았던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좀 약간 남아 있고, 최근에 이제 그 위안화 약세가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여전히 한 80% 이상의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, 일부러 양회 전에 좀 뺐다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심지어 되게 많이 빠진. 근데 세계 시장은 생각보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는. 오늘은 좀 아시아 증시가 전체로 빠지긴 했지만, 뭐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한 4% 넘게 빠졌을 때도 뭐 별로 유럽도 반응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유가에만 반응하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. 왜냐면 중국이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게 빠졌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. 최근에 뭐 사드 문제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걱정했던 것들도 정경 분리 원칙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또 미국이랑 또 암암리에 뭐 이렇게 또 둘이 꿍짝을 하는지 또 다시 또 이제 유야무야 되는 그런. 오늘 이제 그 중국 증시도 빠졌지만 일본 증시가 또 장중에 올라갔다가 빠졌거든요. 근데 대만은 또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엔저를 촉발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 엔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엔저의 형태가 좀 약화되는, 단기적으로 이제 엔고가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또 엔화가 달러 대비해가지고 엔 달러가 이제 내려오니까 초반에는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후반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영향들이 좀 있었고,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그 주식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대만과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견조한 형태의 모습을 좀 띠고 중국과 일본은 좀 약세를 띠는. 일단은 거기 안에 핵심은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라는 부분, 그다음에 IT가 좀 괜찮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죠. 최근에 이제 뭐 MWC라든지 그다음에 CES 2016 이런 것들로 촉발된 촉매제가 여전히 좀 작용을 하는, 그게 좀 강한 게 이쪽이 아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, 최근에 이제 리포트나 여러 가지 쭉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반도체 이런 것들도 중국이 사실은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 반등이 좀 나오고 하면서,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뭐 OLED 관련주들 이렇게 보면 견조하게 지금 오늘도 안 빠지고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받쳐주고, 뭐 일부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와주고, 코스닥도 보니까 올해 장중 내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다가 거의 한 2시 45분?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플러스를 내면서 끝내는,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
한국 시장은 생각보다 좀 견조하다. 뭐 코스피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마지막에 선물이 좀 밀리긴 했지만 장중 내내 코스피는 또 오히려 또 플러스를 계속 내주는 1920포인트 이상을 항상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것도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또 순매수를 하고 마감을 했어요.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랑 코스닥을 다 사고 끝났고 기관은 코스피를 조금 팔고 뭐 코스닥을 조금 사고 이렇게 끝난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그 중국의 어떤 가격 정책이라던가 이런 과잉 공급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렸었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, 철강, 화학 뭐 이런 업체들이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 대한유화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고 뭐 유가 뭐 정제 마진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 쪽으로는 괜찮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철강 업종 쪽으로도 그런 순환매가 좀 이렇게 옮겨 펴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만들었었던 제조업이 좀 그 위축이 되고 공급량이 좀 줄어들게 됐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 어떤 수혜적인 측면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. 뭐 철강 업종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엔저가 이제 깨지고 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하고의 비슷한 어떤 그 품질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가격적으로는 예전하고 이제 샌드위치에서 반대 형태가 된 거죠. 삼성에서 대규모로 이제 수주를 뭐 여러 업체들한테 이제 발표를 했죠. SFA 같은 경우 1,500억 정도 나왔고 AP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았어요. 한 480억 정도. 그다음에 테라세미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장비 업체들 나왔는데 이제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수주가 땅 터지니까 장중에 흔들리면서 이제 조정은 받았지만 어찌됐든 약간 또 쉬었다가 또 추가적인 수주 그다음에 이제 그게 실제 매출로 연결됐을 때 이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을 하면 OLED 관련된 섹터는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실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주가 또 이렇게 업사이가 되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탄탄한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. 네,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저도 있습니다. OLED는 단기적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중국에서 지금 LCD 라인을 OLED로 교체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55% 지원금을 주고 있다. OLED 장비 수준은 뭐 삼성이나 LG 발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중국 발도 생각보다 향후에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냐 올해부터. 비아트론 얼마 전에 탐방 갔다 온 이제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중국이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LCD는 지금 만들면 다 적절하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OLED로 넘어가는 단계가 우리보다 조금 늦지만 뭐 한 6개월 정도 늦춰서 시작하지만 계속 발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. 바이오는 올해 초부터 내가 말씀드리고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개별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이제 우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지났고 셀트리온 한미약품 간다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그런 시장은 이제 아니다. 결국에는 개별 호재가 어떻게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고. 그러니까 인트론 바이오처럼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하고. 그리고 또 뭐 바이로메드 같은 거 예전에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오늘 15만 밑으로 빠지고.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바이오에서도 올라가는 애들은 되게 좋고 안 좋은 애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순환매적으로 돌지 않겠나. 실적이 좀 겸비되는 바이오들을 찾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지금 보면 OLED 장비나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애들이 막 우우 가른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또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이 또 나올 거고.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서 AP, 비아트론, 뭐 그다음에 SFA, 그다음에 뭐 원익 IPS 이렇게 한 대여섯 종목 이외에는 안 보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. 그럼 그렇죠. 거기 바이오도 똑같다는 거지. 그래서 신약군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. 이제 앞으로는 왜?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엔 한미약품이 60만 원에서 80만 원 박스권이라고 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려면 뭔가 또 새로운 뭔가 그렇죠. 나와야 되는 새로운 상황이 모멘텀이 나와야죠.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한 13만 원을 넘어가려고 하려면 뭔가 엄청난 실적이 또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슈는 끝났다. 옛날에 이제 좋은 이슈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배기만 남는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가시는 게 맞고 근데 최근에 제가 바이오 종목도 얘기하지만 다른 종목도 막 얘기하는 이유가 의료 장비 쪽을 좀 얘기를 많이 일진홀딩스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장비 쪽은 여전히 지금도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지금 요즘 휴비치가 갑자기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중국에 투자했던 애들이 이제 막 이제 빛을 좀 보기 시작하는 그리고 지금 CFDA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FDA 같은 애죠 그쪽에서 허가가 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허가를 받은 애들이 누구냐 저번에 얘기했던 아이센스라든지
휴비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미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. 이미 진출에 2, 3년 전에 성공했던 애들이 이제부터 자리를 좀 잡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겠나. 중국 발로에서 약간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조금 계속 갈 수 있는